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요?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 들어오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텅 비어 있는 통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 자리에 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어떤 집은 같은 수입이어도 돈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금전운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들어온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 곳곳에 재물이 머무는 자리와 반대로 돈복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돈이 모이는 그릇이고 재물운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집안의 흉한 자리에 두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금전운은 계속 흩어질 수 있지요. 오늘은 통장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부자들이 실제로 통장을 두는 위치, 그리고 재물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집안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통장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위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통장을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통장이 놓인 자리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곳 중 한 곳에라도 통장이 있다면 옮겨보세요. 또 주의점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지요. 풍수에서 불기운은 금전운을 태우는 기운으로 봅니다. 통장을 주방 서랍이나 냉장고 위,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근처에 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두는 건데, 문제는 불기운이 강한 공간에서는 재물운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통장을 주방에 두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를 태우고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는 것도 안 됩니다. 거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대화와 움직임이 많은 곳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 손님이 드나드는 기운이 모두 섞여 있지요.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흩어집니다. 거실 선반, 책꽂이 사이, 소파 옆 수납장에 통장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금전운이 머무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돈복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모이지요. 혹시 현관 정면에 장이 있거나 보관함이 있으신가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동시에 빠져나가기도 쉬운 곳이지요. 풍수에서는 현관 바로 앞에 귀중품이나 통장을 두면 들어오는 돈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신발장이나 선반에 통장을 올려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재물운을 아예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현관 가까운 곳에는 절대 중요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두는데요. 침실, 침대 밑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고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 밑은 어둡고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공간입니다. 거기에 통장을 보관하면 근심과 피로의 기운이 재물 위에 눌리게 됩니다. 자는 동안 무의식이 불안과 걱정을 품고 있으면 그 기운이 통장에도 전달되지요. 실제로 잠을 잘 못 잤거나 늘 피곤한 사람들 중에 침대 밑에 중요한 서류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복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실 근처 역시 좋지 않은데요.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고 탁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기운과 직접 연결된 공간으로 봅니다. 화장실 근처 서랍이나 선반에 통장을 두면 돈복이 물과 함께 흘러내린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돈이 자꾸 새는 집을 보면 화장실 가까운 곳에 중요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습관은 통장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통장은 방에, 한 통장은 거실에, 또 한 통장은 차 안에 두는 식으로 흩어놓으면 재물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통장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래야 돈복이 한 곳으로 모이고 금전운의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위치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이런 통장이 아직 남아 있다면 솔직히 아무리 위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절대 이런 통장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집안을 보면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빈 통장들이 서랍 구석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도 없고 거래도 없는 통장이지요. 풍수에서 이런 빈 통장은 정체된 기운으로 봅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그릇이 옆에 놓여 있으면 실제로 쓰는 통장에 재물운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빈 통장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고 해지하지요. 잔액이 몇백 원, 몇천 원만 조금 남아있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장은 돈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흐르지 않고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금전운도 흐름이 막히면 탁해집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세요. 어느 은행 건지도 헷갈리는 낡은 통장이 있다면 그건 이미 재물운과 연결이 끊어진 통장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 통장도 빨리 치워야 합니다. 통장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지요. 그릇이 더럽고 낡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맛이 없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표지가 낡고 페이지가 구겨져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돈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으면 바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연금 통장 같은 중요한 통장 옆에 쓰지도 않는 낡은 통장들이 함께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섞이게 됩니다. 돈복은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방치된 통장은 탁한 기운을 만들고 그게 옆에 있는 통장들에게도 영향을 주지요. 지금 당장 서랍을 정리하고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거나 따로 분리해 두세요. 이렇게 안 좋은 통장을 치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통장을 두는 자리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자리만 알면 재물운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돈이 새는 집에서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통장을 어디에 둘까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통장은 반드시 집안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지요. 풍수에서 재물은 드러낼수록 흩어지고 조용히 감출수록 모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거실이나 책상 위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깊숙한 곳, 함부로 열지 않는 공간에 정성스럽게 보관하지요. 가장 좋은 자리는 안방 안쪽 서랍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 가장 안정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 서랍이나 옷장 깊숙한 곳은 외부의 소음과 움직임으로부터 차단된 자리이지요.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통장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깊숙이 보관합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통장이 놓여 있으면 그건 노출된 자리입니다. 서랍 안쪽 다른 물건 뒤편 정돈된 보관함 속처럼 한 번 더 감싸인 공간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겹겹이 보호받는 자리를 재물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마치 집안에 또 하나의 작은 금고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왜 깊은 자리가 좋을까요? 금전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재물은 비로소 편안하게 쌓입니다. 실제로 대운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집안 곳곳이 정돈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깊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자꾸 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아무데나 두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요. 부자들이 안방을 선택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안방은 주인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주인의 기운이 강한 곳에 재물을 두면 주인이 재물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거실이나 현관처럼 여러 사람이 기운이 섞이는 곳에 두면 재물이 주인 없이 흩어지게 되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반드시 안방 깊은 곳, 서랍 안쪽이나 옷장 속 정돈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운이 모이고 금전운이 안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에 둔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장을 놓는 방식까지 맞아야 금전운이 제대로 붙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1년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장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더라도 반드시 같은 공간에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재물은 한 곳에 모일 때 강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돈복도 함께 흩어지지요. 그리고 깨끗한 봉투나 정돈된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그냥 서랍에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담아두는 겁니다. 예쁜 파우치, 작은 상자, 서류 보관 케이스 같은 걸 준비해서 통장만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심리적으로도 재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통장별로 구분하는 것도 금전운을 쌓기 좋은데요.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의미 있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대 섞어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축 통장은 가장 안쪽에, 생활비 통장은 그 옆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서도 돈의 쓰임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명확함이 재물운을 강하게 만든다고 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장을 둘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게 아니라 이 통장에 재물운이 계속 쌓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두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쌓여서 결국 큰 돈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세게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한 가지를 더 곁들이기도 합니다. 예전 부자들이 조용히 함께 두던 상징물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금전운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부자들이 조용히 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잘 두었다면 여기에 작은 상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봉투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귀한 기운, 길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예전부터 중요한 물건이나 돈을 붉은 봉투에 담아두는 풍습이 있었지요.
통장을 붉은 봉투에 넣거나 통장 옆에 작은 붉은 봉투를 나란히 두면 재물운이 더 강하게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붉은 봉투 안에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굵은 천일염 같은 것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통장 옆에 두면 나쁜 기운이 재물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하지요. 부자들 중에도 이런 방식을 조용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검은 펜으로 현재형으로 소원문을 적어 붉은 봉투 안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통장에 목돈이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나는 금전운이 강해져서 돈복이 계속됩니다. 나는 재물운이 살아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같은 문장을 적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방법도 시기가 맞아야 흐름이 더 잘 붙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재물운이 움직이는 때를 잡아서 하면 효과가 몇 배로 강해집니다. 부자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통장을 정리하고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월급날 직후입니다. 돈이 들어온 직후에 통장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면 그 돈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월급이 들어온 다음날 저녁이나 주말에 차분하게 통장을 정리하고 안방 깊은 곳에 정성스럽게 두는 겁니다. 봄이 시작될 때도 좋습니다. 한 해의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봄인데요. 봄은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지요. 이때 통장을 정리하고 보관 장소를 정하면 한 해 동안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이사한 직후도 좋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의 시기에는 이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때 통장을 어디에 둘지 미리 계획하고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두면 그 집에서 재물운이 강하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사 후에도 통장을 아무 데나 두면 새 집에서도 돈이 계속 새게 되지요. 특별한 시기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때, 승진했을 때, 이직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 통장을 정리하면 흐름이 강하게 탑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자꾸 새고 지출이 커졌다고 느껴질 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흐름이 안 좋다면 지금 당장 통장 위치부터 바꾸세요. 그런데 좋은 자리와 좋은 시기를 알아도 마지막 금기를 어기면 재물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잘하다가 무심코 한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돈복을 지킬 수 있는데 말이지요. 가장 먼저 통장을 무거운 물건 아래에 눌러두는 것입니다. 서랍에 다른 짐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아래 통장을 눌러두면 재물운도 함께 눌리게 됩니다. 통장은 깊은 곳에 있더라도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정돈된 공간에 여유롭게 놓여 있어야 금전운이 숨쉬고 자랄 수 있습니다.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을 뒤섞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심코 한 군데에 모아둔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쓰는 통장과 저축 통장을 한데 섞어두면 돈의 흐름이 헷갈립니다. 앞은 쓰는 통장, 뒤는 모으는 통장, 이런 식으로 같이 담더라도 구분해서 정리해야 금전운이 쑥 들어오지요. 재물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조급하게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고 나서 효과가 있나 없나 매일 확인하고 의심하면 오히려 금전운이 약해집니다. 돈복은 조급한 마음에서는 멀어집니다. 차분하게 실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운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특히 내가 한번 했다면 그것을 믿고 우선 3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집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계속 새는 집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지요. 돈복이 계속해서 쌓이는 집에는 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집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돈도 함부로 새겨두지 않고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지요. 통장 하나, 현금 1,000원도 정리하고 존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두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쓰게 되고 정성스럽게 두는 사람은 돈도 소중히 지키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지요. 통장 위치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금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리로 통장을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재물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면 돈복의 흐름을 더 단단히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당일 저녁에 바로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통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방, 거실, 현관 근처에 있다면 오늘 저녁 안방 깊은 곳으로 옮기세요. 안 쓰는 통장과 낡은 통장은 따로 분리하거나 해지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른 분들의 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모두 금전운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재물운 가득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드린 붉은 봉투나 통장 정리 파우치, 소금, 서랍 정리함 같은 걸 직접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정리해드린 유튜브 쇼핑란을 한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 재물운은 지금 올라가는 시기일까? 아니면 조심해야 할 시기일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물운 타이밍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에서도 경력 있는 선생님과 함께 개인별로 정리된 문서 사주풀이를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금전운, 대운 흐름, 그리고 인생 전체 운의 흐름과 타이밍까지 정리한 문서 사주풀이입니다. 본인의 재물운 흐름이나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댓글과 설명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물운 타이밍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혹시 본인의 재물운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재물운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